네 번째 실손의 숨겨진 혜택은 실손 보험료 환급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실손해서 돈을 돌려준다? 하고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학, 주재원, 워홀, 장기 출장처럼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신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1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든든한 실손인데 일단 출국에서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순간 이 실손은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재가입 안 되면 어떡하지? 해지했다가 조건이 바뀌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먼 타지에서 몇 달, 몇 년씩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게 바로 3개월 이상 장기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 납입 중지 및 보험료 환급 제도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실손이 실제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그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귀국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에 나가 있었다는 걸 증빙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귀국 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해외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점 이후 판매된 실손은 해외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라서 해외 장기 체류 시 사실상 공백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2016년 1월 이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을 가지고 있고 2016년 1월 이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과 가입 시점에 대한 조건이 깔려 있으니 해당될 것 같으신 분들은 가입 시기와 출국 기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갈 일이 생기면 실손과는 별개로 해외여행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손보험과 해외여행 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가입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신청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실손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 여행보험으로 해외 치료를 준비하고 실손은 잠시 멈춰두는 식으로 구조를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때 해외여행 보험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으로 구성하되 치료 보장은 해외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보상 구조라서 같은 치료비를 두 개의 보험이 동시에 책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국내 치료 보장을 중심으로 특약을 넣어버리면 정작 해외에서 쓰는 의료비는 어느 쪽에서도 보장을 못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가입해둔 해외여행 보험이 국내 치료만 보장하는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국내 실손과 보장이 겹치면서 실손 입장에서는 중복 구조가 되어버리고 해외 치료비는 보험 어디에서도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는 두 번 냈는데 정작 필요한 해외 치료비는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해외여행 보험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을 뿐 실제로는 국내 치료만 보장하는 이상한 상품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 통계를 보면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국내 치료 보장 특약 가입률이 전체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의 95.7%에 이른다는 자료가 있어요.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해외에서의 치료비 보장이 아닌 국내 치료 보장 특약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장은 따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실효성이 거의 없는 특약에 돈을 쓰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구조인지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이 괜히 딸려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보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손의 숨겨진 혜택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실손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당장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땐 그게 맞는 선택일 수 있는데 만약 앞으로 새로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거나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비를 쓸 때마다 바로바로 실손 청구를 하는 습관이 오히려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그 기록이 개별 회사에만 남는 게 아니라 전체 보험사가 공유하는 공통전산 시스템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험가입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고지 의무가 겹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보험사의 고주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진단확정 소견이나 의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2번 수술, 투약 이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는지, 혹은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6년에서 10년 내에 별다른 병력까지 없으면 보다 저렴한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표준체 가입이 어려워져서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선택해야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아예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지해야 할 만큼 중요한 병력에 대한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지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경우는 실손 청구를 자주 하면서 불필요하게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4년 전에 도수 치료를 6회 정도 받은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3개월, 1년, 5년 내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내에 치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입니다. 이 계속하여라는 단어를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5년 동안 합산했을 때 7번 이상 치료를 받았느냐 정도로 해석해서 보는 건데요. 이 사례는 전체 도수치료 횟수가 6회라서 그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도수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관련 담보 가입이 거절된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실손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앞으로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잘 활용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건 진료일로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꼭 매번 바로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앞으로 추가 보험 가입 계획이 전혀 없다면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암, 심혈관, 뇌혈관 같은 고지 상황에 해당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때 청구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험 계획을 앞두고 있는 1, 2, 3세대 실손가입자라면 가능한 병원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가 3년치 내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격리, 치료 이력이 전산에 자주 찍히는 걸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4세대 실손 가입자입니다. 4세대 가입자만큼은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다음해 비급여 보험료가 약 5%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로 100만 원 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보험료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도 공개된 게 있습니다. 어느 4세대 실손 가입자분이 비급여 차등제 구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쓴 비급여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서 2025년부터는 비급여 보험료가 2배로 할증된다는 안내를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급여 차등제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1년치 수령액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를 한꺼번에 한 번에 묶어서 청구하면 그 해의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면서 다음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한 해 기준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조절하면서 매년 나눠서 청구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라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청구 시점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은
최근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받았어도 실손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상담에서도 오해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볼게요. 이 시기에 가입한 상품에는 약관 안에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해줬으니까 실손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치료비를 썼다면 그 금액의 50%를 추가로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과실이 100%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간 돈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은 약관상 실제 지출과 별개로 정해진 비율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개념이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는 50%가 아니라 무려 100%까지 중복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비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2003년 10월 이전 실손이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1,000만 원이 처리되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해서 총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였고 2009년 10월 이전 실손이라면 치료비 1,000만 원에 대해 50%인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1,500만 원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은 그럼 아예 보장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바로 과실 비율이죠. 실손보험의 기본 구조는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있느냐입니다. 만약 사고에서 내 과실이 20%라고 하면 보통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전액 지불 보증으로 처리해주고 나중에 합의금 단계에서 내 과실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빠져나가는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 내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실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입 시기별 보장 비율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과실로 인해 내가 부담한 금액의 40%,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80%,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가입한 실손은 7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총 1,000만 원이고 그 사고에서 나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이 내 몫의 손해가 됩니다.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실손 청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2016년 1월 가입자는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 2021년 6월 이전 가입자는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는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을 실손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치료비의 50 또는 100%까지를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추가 보장받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상대 과실이 100%라 실제 내 지출이 없더라도 약관상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대해 40%에서 80%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실손 청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똑같이 3년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동안 어차피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줬으니까 실손보험은 못 받겠지 하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 약관과 가입 시기,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여부, 과실 비율 등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의미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숨겨진 6가지 혜택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보장 가능한 항목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치과치료랑 한방치료 쪽이에요. 먼저 치과부터 볼게요.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상해로 인한 사고로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 임플란트까지도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꼭 사고로 인한 상해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는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죠. 반대로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질병이든 상해든 구분 없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 사랑니 발치, 충치치료, 보존치료, 아말감, 파노라마, 엑스레이, 신경치료 같은 것들이 급여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실손 청구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치과는 원래 실손 안 되는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약관상 급여 치과 치료는 생각보다 폭이 넓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방치료도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급여냐 비급여냐를 따지지 않고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폭넓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MRI나 CT 검사비까지도 조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전 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약관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진료, 예를 들면 한약, 부항, 뜸치료, 침치료 등이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급여 기준을 만족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실손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실제로 적용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쳤던 혜택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처음 들어본다 싶은 내용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채워주지 못하는 의료비 영역을 폭넓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커버해주는 보험이다 보니 종합보험은 없어도 실손만큼은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보장 범위가 넓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숨겨진 혜택과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이 여전히 중요한 보험으로 불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미 납입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내용을 계기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보험 언박싱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여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장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장구조 점검부터 리모델링 그리고 나중에 실제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내 상황엔 이런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보험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안내된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언박싱 김영건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